이런 자세를 많은 이들에게 강요해왔어. 그 자세가 최악입니다. 가정용 물리치료기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효과가 좀 어때요? 효과가 어머, 네. 스트레스받아. 자, 바로 이어서 치료사님과 오늘 자세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사님 찾아오는 손님들, 그 환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은 40, 50대가 많았는데요. 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네. 유튜브 시청 연령대는 보통 한 20, 30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20대죠, 주로. 네. 예. 그래서 20, 30대 환자분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아니, 상태예요. 20, 30대 환자들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와요? 주로 많이 아픈 부위는 네. 목이랑 아. 어깨 쪽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휴대폰 하고 맞아요. 여기 고만 네. 마리 앉았다 그러고 맞아요. 저도 목이랑 어깨는 좀 자주 아프거든요. 이게 핸드폰 때문인가요? 네, 핸드폰이랑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네. 또는 뭐 서류를 본다거나 이제 공부 준비하거나 할 때도 네. 계속 이제 숙여야 되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목 쪽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네. 하고 요즘은 이제 운동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어깨 통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 쪽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대로 올라가면은 주로 어디로? 허리 쪽 또는 무릎 쪽으로 좀 오는 나야 것 나 같아요. 네. 진짜. 체중이 실리는 부위라서 그렇고요. 네.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네.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 사람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40, 50대부터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녹화를 하다 보면은 뭐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세로 좀 꼿꼿하게 앉아 있는 편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의 습관처럼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경우인데 저는 우리 약사님도 자세가 엄청 좋거든요. 저도 그 공부할 때 약간 일부러 습관적으로 허리 딱 펴고 그렇게 고개만 했어요? 숙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하루에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자세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세로 하라 그래도 보통 그 많이 무너지잖아요. 많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약사님은 그걸 어렸을 때 실천을 했네요. 제대로 된 자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발레 해가지고 약간의 그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근데 몇 시간씩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게 야, 그게 허리가 더 아프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께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 성장하면서 점점점 그게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몸에 안착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경우인데 원래 평소에 좀 자세가 안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자세를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 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만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통증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근육이 쉬는 경우도 좀 필요한데 이제 두 분께서는 그 자세가 이미 좀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하게 되면은 그냥 힘든 거죠. 네,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다시 자세가 무너지고 맞아. 또 세우면 다시 무너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세를 많은 이들에게 강요해 왔어. 이게 좋은 자세라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대부분이 그래요. 근육이라는 건 사실 힘을 줬다가도 좀 쉬는 시간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딱 바르게 앉으려고 내가 딱 의식을 하는 순간 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운동은 어쨌든 계속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런 식으로 계속 펌프질을 해주는 건데 노동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턱을 항상 이렇게 좀 당겨주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럼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게 어머, 네. 스트레스받아. 어쨌든 의식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편한 거거든요. 저는 뱃살 때문에 네. 만약에 복근 잡겠다고 네. 그냥 내내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축 이완이 아니라 그냥 노동하고 있는 거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갑자기 허리가 확 안 좋아질 수도 가끔 허리 있는 아파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는 이제 배 안쪽에는 장기가 많이 있으니까 위장 운동이 잘 촉진이 안 돼서 이제 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가스가 찰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배 힘 빼요. 지금 빼고 있어요. 이 다리 이제 꼬고 앉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녹화장에 가면 신발까지 나오는 경우는 다리를 꼬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한 1시간 꽈주고 다시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비대칭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은 왼쪽에 있고 네. 위도 왼쪽에 있고 근데 간은 또 오른쪽에 네. 있고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또 네. 다르거든요. 다리를 만약에 꼰다고 하면은 다리를 꼬는 방향이 보통 한쪽으로 많이 꼬게 되고 네. 편한 자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편한 자세를 계속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이제 골반이 조금 더 뒤틀어지는 오. 경우가 발생하는데 네. 반대로 꼬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또 틀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척추와 골반이 이렇게 C자 형태로 바뀌어 있다면 네. 그 다리를 반대로 꼬았을 때 그게 펴지는 게 아니라 또 위쪽 분절이 휘어지면서 아. S자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를 안 꽈야 되네요? 안 꼬는 게 제일 좋은데 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까 1시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제 뭐 네. 시간을 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쪽을 좀 오래 했다 싶으면 그냥 바꿔주고 뭐 이러는 저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5분 안에 그럼 녹화 못 해요. 5분마다 이걸 5분마다 바꾸면은 정신없어. 감독님이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니까. 아 그렇죠. 근데 보통 제일 좋은 시간은 5분. 5분 이내로 하는 게 네. 좋고 아. 사실 안 꼬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러고 보면은 그 짝다리 짚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좋겠죠. 너무 안 좋죠. 아. 짝다리 짚는 것도 안 좋고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보통 무릎 위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발에다가 얹혀서 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 이거 녹화할 땐 다리에다가 약간 얹혀놔요, 저. 최악의 상황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한 다리는 이렇게 놓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양반 다리 하듯이 올리는 자세 있잖아요. 어르신들 식사할 때 옛날에 네, 우리 또 네. 이제 시골 밥상 같은 데 네. 가면 또 하나 이렇게 짝다리를 올리는. 네, 올리거나 아니면 얘를 펼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올리는 그 자세가 최악입니다. 아. 네, 최악이에요. 네, 근력이 조금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리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꼬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 근육을 좀 강화시켜 준다거나 엉덩이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면은 좀 더 하체를 좀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 30대들은 주로 모니터를 많이 보잖아요. 이 모니터의 위치는 어떤 게 좋은지. 왜냐면 너무 가까우면 또 이렇게 되고 또 너무 멀면 그것도 힘들고. 엉덩이와 등의 위치를 일직선화 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일직선화 시키면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머리를 굳이 이렇게 당기지 않아도 일정 부분 고개가 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모니터를 바라봤을 때 딱 정면보다 5cm 정도 위쪽에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예. 정면에서 약간 한 그 정도. 예. 네, 이게 모니터와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상체가 앞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가죠. 하거든요. 예, 맞아요. 의자를 최대한 책상에 붙여서 네. 앉고 키보드와 이제 마우스 위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딱 조정해주면 아. 그 상태에서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로감이 훨씬 덜 하다는 네. 거죠. 의자를 당기는 게 되게 쉬운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내가 가는 거죠. 그쵸. 이게 맞아. 빠르니까, 이게 맞아. 빠르니까. 힘들더라도 이걸 자꾸 당겨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앉아서 오늘 방송을 하지만 서서 녹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 주변에서도 헤어 디자이너들이 네네. 서서 헤어를 맞아요. 해주잖아요. 낮은 운동화를 신어도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서 있을 때 좀 잘못 서 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잘못 서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잘못 서 있는 건 없고 태어났을 때부터 점점 자라면서 척추가 이제 변형이 되고 네. 그 올바르게 잡혀 있다가 일상생활 습관이나 환경 좀 자세에 의해서 점점 척추가 변화되는 건데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붙는 면적이 발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편한 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많이 면적이 닿았을 때가 그렇죠. 제일 편한 거고 네. 그나마 괜찮은 건 앉아 있는 거고 네네. 내가 충분히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해서 근력이 좀 받쳐주고 코어가 좀 유지가 되면은 오래 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편한 자세를 추구하게 되고 서 있을 때 골반을 조금 앞으로 내밀게 돼요. 아. 좀 근데 그게 편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허리는 자꾸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예. 또는 골반을 앞으로 빼면 무릎은 뒤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무릎이 너무 과신전되는 경우가 네네네. 있어요. 그럼 무릎 쪽에도 통증이 발생. 아주 그러니까 그냥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가지고 네. 다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연습을 해야 골반 앞으로 안 빠지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렵긴 한데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그냥 이렇게 서야 되는데 네. 그렇죠? 골반을 밀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짝 밀고 내밀고 쓴다는 이 거죠.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들. 네. 이 자세 본 거 같아요. 본 거 같아요. 너무 익숙해. 뒤로 이렇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네. 이걸 내가 또 뒤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뒤로 쓰러질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바르게 딱 선 상태에서 네. 내 체중을 살짝 뒤꿈치로 이동시켜. 뒤로 이제. 네. 끝입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그러면 있어요. 앞 발가락이 살짝 힘을 좀 줄여야 약간 되는. 들리는데 이 정도로 뒤로 보내요? 그걸 이제 발가락으로 살짝 바닥을 잡아주면 그리고 오래 서 있어야 된다면 조금 더 보폭을 넓게 벌려주는 게 더 좋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정말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자세만 자세히 알고 있어도 맞아요. 네, 네.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용 물리치료기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좀 어때요? 효과가 없진 않아요.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는 할 수 있는데 원인을 해결해 주진 못하니까 그게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아픈 거죠? 계속 아프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누워 있는 자세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베개를 사용 안 한 지 한 30년 됐단 말이에요. 진짜요? 목주름 생긴다 그래가지고 베개를 처음에 안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경추 베개나 이런 좋은 베개들이 너무 많이 나온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써라 이런 분도 계세요. 베개를 쓰고 안 쓰고 이게 뭐가 더 좋은지 이것부터 네. 알고 싶어요. 베개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이렇게 대자로 누웠다가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그건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저도 대자로 일단 눕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잠결에 옆으로도 돌아 눕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럼 또 대자로 돼 있고 아니,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낮은 베개를 베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또는 소연님처럼 이제 베개 없이 자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바르게 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 시작에는 바르게 잤는데 일어나 보니 옆으로 그렇죠. 누워 그런 있다면 경우도 있겠죠. 그건 옆으로 자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럼 억지로 그걸 바르게 자려고 노력하는 것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계속 뒤척여야 되거든요. 제대로 잠을 못 잠이 들고. 안 와요, 치료사님. 맞아요. 제가 왜냐면 불편한 쪽으로 일부러 약간 하고 잔단 말이에요. 어, 근데 잠이 안 와.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면 습관인 거거든요. 예.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매우 어렵고 그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옆으로 내가 돌아 누워서 잔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사실 높은 베개가 더 좋습니다. 어깨가 무너지거나 목이 이렇게 꺾이는 걸 좀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는 돼야 되거든요. 네. 받쳐주지 못하면 이제 목에 담이 걸리거나 맞아. 또 어깨가 더 말리거나 좀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침대여도 좀 하드한 형태의 침대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옆으로 자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긴 왜냐하면 하다. 어깨가 너무 더 눌릴 수도 있고 또는 허리보다 골반이 더 크잖아요. 예. 그럼 골반이 좀 더 틀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체중을 좀 어느 정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침대라면 옆으로 자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자세로 자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옆으로 네. 어깨 베개를 해서 자는 거라고. 근데 나는 이제 여기도 연습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제가 그럼 안 되겠다.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많이 잤거든요. 위가 왼쪽에 맞아. 있으니까 맞아요. 왼쪽으로 누워라, 자야 좀 더 소화. 역류되지 맞아요. 않고 저도 잘 잘 수 들었어요. 있다라고 예, 얘기를 들어서 예. 왼쪽으로 눕는 걸 연습을 하는데 저도 역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에 일부러 왼쪽으로 한번 누워봤어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왼쪽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오. 좀 약간 베개 높이 같은 경우도 네, 좀 사실 다르잖아요. 베개를 다 일일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거를 다른 걸로 교체하지 마시고 그 베개 아래에다가 수건 같은 걸 좀 접어서 깔아주면 그 높이 조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네. 얘기를 하죠. 좋아, 그런 게 좋아요. 왜냐면 성경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집에 다 있어. 안 읽어서 그렇지 다 있어.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나의 수면 자세를 일단 알아야 되고, 왜냐면 질문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를 맞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수면의 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베개도 쓰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이제 수면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있을까요?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도 좋아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잘 때 사실 근육이 좀 긴장된 상태로 잠이 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잠 잘 안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밤에 맞아요. 운동하면. 예. 네. 네, 그 근육의 긴장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 이 피리독신 성분을 같이 먹었을 때 조금 수면에 도움을 받기는 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수면만을 위해서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미강주정 추출물이라든지 감태, 뭐 락티움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입면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중간중간 안 깨고 좀 깊게 잠을 주무시려면은 이제 뭐 감태 추출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수면 건강 잘 시간 뭐 이런 제품도 괜찮아요.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햇빛을 많이 못 쐬니까 네. 우리 몸에서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불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거를 맞추기 위한 거는 비타민 D.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햇빛으로 활성화되는 성분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나중에는 트립토판 또 멜라토닌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멜라토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 호르몬.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비타민 D를 드시면은 조금 생체 시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치료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게 네. 너무 뻔한 사실 방송 멘트인데. 그런가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갔고 네. 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진짜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재밌는 시간이기도 했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좀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큰 도움 됐어요. 우리 왜냐면 조차도 그쵸?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니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맞아요. 좀 병원에 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치료사님도 유튜브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검색하면 됩니까? 제 채널 이름은 네. 물김치 TV라고. 그렇게 하시네. 물리치료사, 저는 이제 김씨니까 물리치료사 김 선생의 셀프 치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뜻이 너무 좋아. 너무 네. 좋다. 먹는 김장하는 거. 김장하는 많이들 채널인 줄 알고. 오해하세요. 근데 네. 너무 재밌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또는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주는 채널이라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대놓고 하시면 돼요. 예.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치과 의사들은 치과 진료가 두렵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없을까? 싫어요. 한 번씩 치과 진료를 받고 나면은 네. 약간 초심을 찾는 기분이에요. 설명 잘해줘야지. 맞아. 더 찬찬히 해줘야지. 예.